안녕하세요. 비움과 체험으로 건강을 이야기하는 비엔차 한의사 박경숙입니다. 지난 시간에 감기, 독감, 그리고 백신 맞은 후에 후유증으로 세 가지의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근육통이나 고혈압과 같은 혈관 기능의 이상으로 나타날 수 있고, 두 번째는 소화 기능의 이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피부 발진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피부 발진은 장 기능이 평소에 어땠느냐, 이것과 관련이 깊은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러면서 장 건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장 환경을 우리가 개선하는 것이 피부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그리고 장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산균 제품 많이 먹죠. 어떤 유산균을,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잘 먹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어떤 식품 또는 어떤 건강기능식품을 챙겨서 드시고 있는지요? 아마 집집마다 또는 사람마다 가장 흔하게 챙겨서 드시고 있는 것이 유산균 아닐까 싶어요. 요즘은 유산균도 종류가 여러 가지 나오던데요. 질유산균, 갱년기유산균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또 요즘은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신바이오틱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자, 이런 개념들을 먼저 정의하고 우리가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을 어떻게 먹는지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이 개념을 먼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자, 프리바이오틱스라는 것은 프리라는 것은 이전의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프리바이오틱스라는 것은 이것을 내가 먹음으로써 이것이 장에 도달해서 장내의 그 유익균들의 먹이가 되거나 아니면 그 장내 유익균들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프리바이오틱스예요. 그래서 프리바이오틱스는 이 자체로서 장내에서 어떤 활동을 한다기보다는 장에서의 그 유익균들의 먹이가 되는 것, 아니면 장내 유익균을 활성화시켜주는 것, 이렇게 딱 정의를 먼저 알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리바이오틱스의 충족 조건이 있는데요. 프리바이오틱스라는 것은 장에 가서 먹이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산과 소장의 효소에 의해서 소화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미리 이 성분이 없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위랑 그다음에 십이지장, 소장을 거치면서 소화가 되지 않고 그러면서 그것이 장까지 도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고요. 그리고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되어야지만 그것이 그 대장에서의 어떤 유익균의 먹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요. 그래서 정의만 딱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유익균의 생장과 활성을 촉진하는 물질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프리바이오틱스의 대표 주자로는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프리바이오틱스라고 되어 있는 이제 제품들을 보면 대부분은 올리고당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프리바이오틱스? 그러면 대명사가 올리고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올리고당만 프리바이오틱스가 아니고 올리고당과 함께 일반적인 우리가 식이섬유 섭취를 많이 해야 된다 하잖아요. 그 식이섬유들도 프리바이오틱스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이섬유라 하면 이것이 대변을 잘 나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주로 그렇게 기억을 하시는데, 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식이섬유 자체가 프리바이오틱스로 작용을 한다. 식이섬유 중에서도 수용성 식이섬유가 있고 불용성 식이섬유가 있는데요. 주로 그 수용성 식이섬유가 이 프리바이오틱스로 작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올리고당도 다 똑같은 올리고당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올리고당은 주로 과일이나 콩가식물, 통밀 이런 데서 주로 추출이 되는데요. 자, 프락탄 또는 갈락탄, 자일로 올리고당, 그러니까 갈락탄에서 나온 갈락토 올리고당, 또 자일로 올리고당, 프락탄에서 나온 프락토 올리고당, 이렇게 올리고당에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 프락탄이 분해가 되면서 프락토 올리고당과 이눌린으로 이렇게 분해가 되는데요. 이 이눌린이라는 것은 이게 그 프리바이오틱스로서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자체로서 혈당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낮추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그 프리바이오틱스를 먹더라도 혈압이 있는 사람 또는 당뇨가 있는 사람 아니면 혈압이나 당뇨는 없고 그냥 장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 이렇게 이제 내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다른 걸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 당뇨가 있는 분이라면 이렇게 이눌린이 들어가 있는 것을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고당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의 대표 주자로서 딱 정리하면 올리고당과 식이섬유라고 했죠. 근데 식이섬유도 어디에서 추출한 게 좋냐? 고구마나 우엉, 미역, 사과, 보리, 버섯, 당근. 평소에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먹으세요, 드세요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거잖아요. 이렇게 건강한 식이섬유를 섭취할 수 있는 것들, 이것이 이제 이런 종류인데요. 이런 식이섬유들은 위나 소장을 거치는 동안은 소화가 되지 않고 이것이 그대로 가서 장내에 가서 이제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건데, 자, 식이섬유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많이 들어본 것들이 있어요. 바로 사과에 들어있는 펙틴. 그 펙틴이라는 건 사과의 껍질에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과일을 먹을 때 대부분 이제 껍질째 먹으면 더 좋다. 특히 사과는 껍질 깎지 말고 깨끗이 씻어서 이렇게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 껍질 부위에 그 펙틴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과의 펙틴, 그 다음에 귀리나 보리, 버섯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 이 이제 버섯이라든지 귀리에 들어있는 이 베타글루칸이 면역을 올려준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제가 귀리를 빨간색으로 써놓은 이유는 이 귀리 식이섬유를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바나나의 저항성 녹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나나에 그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인쌀밥, 흰 밀가루를 먹었을 때와는 다르게 이것은 혈당을 빨리빨리 올리지 않아요. 그래서 혈당을 서서히 올리는 역할을 그런 녹말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항성이라는 말을 붙인 거거든요. 이 저항성 녹말은 일종의 식이섬유와 비슷하게 작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프리바이오틱스는 올리고당과 식이섬유로 대표된다. 그런데 식이섬유 중에서도 어떤 식이섬유를 쓸 것이냐, 올리고당 중에서도 어떤 올리고당이 들어있는 걸 먹는 게 좋겠냐,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귀리 식이섬유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귀리 식이섬유는 일단 식이섬유예요. 그렇다면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작용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외에도 이 수용성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칸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이 베타글루칸이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하거나 식후 혈당의 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 귀리 식이섬유 5g을 섭취했을 때 식후 30분 혈당을 19%나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후 1시간 후의 혈당을 16% 정도 낮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뇨 환자들이 그 가장 걱정하는 게 그 혈당 피크, 식후에 갑자기 혈당이 높이 올라가는 것, 이것이 가장 위험한 거잖아요. 이렇게 그 혈당 피크가 크게 이루면서 혈관을 많이 이렇게 손상을 입히고 이렇게 하는데 그 혈당 피크를 막아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원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귀리 식이섬유가 들어있는 그런 이제 유산균 제품을 드신다면 그러니까 프리바이오틱스인데 귀리 식이섬유가 들어있는 걸 드신다면 당뇨 환자분들께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팁을 드리고요. 자, 그런데 그러면 귀리쌀을 평소에 많이 먹으면 그럼 이런 효과가 나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귀리로서 이 귀리 식이섬유 5g과 같은 효과를 얻으려면 귀리쌀을 20kg 이상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밥으로 해서 먹는다면 한 100그릇 이상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당연히 흰쌀밥 뭐 이런 밥을 먹는 것보다는 귀리밥이라든지 현미밥을 먹는 게 당연히 좋은데 그런데 나는 귀리밥 먹고 현미밥 먹는데 왜 혈당이 그렇게 뚝 떨어지지 않아요? 이제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렇게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분만 이렇게 뽑아왔을 때 효과가 크다는 것이고, 귀리살, 현미살은 이제 평소에 내가 생활 습관으로서 서서히 효과를 높이고자 할 때 이렇게 하는 식이요법인 것이고요. 지금 당장 혈당을 조금 더 낮추고 싶다 할 때는 귀리 식이섬유를 드시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자, 그런데 이 프리바이오틱스 개념을 떠나서 우리가 그 장 제품을 드신다. 그러니까 평소에 변비가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대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거나 해서 그런 이제 배변 작용에 있어서 개선을 목적으로 드실 때에 차전자피를 많이 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차전자피만 드시는 분도 있고, 또는 차전자피가 60%, 80%, 90%, 95%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장제품을 많이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이 차전자피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귀리 식이섬유라든지 사과의 팩틴이라든지 이런 것들처럼 우리 몸에서 면역이라든지 어떤 그 장 건강에 있어서 큰 도움을 준다기보다는 이 차전자피는 장내에 있는 노폐물들, 이것을 끌고 나가는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 이런 용도로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 변비 환자분들, 변비가 있는 분들이 드시면 도움이 되지만 그 외에 얻을 수 있는 이득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변비 환자인 분들마저도 이 차전자피에 지나치게 의존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내성이 생겨서 이제 더 이상 이 효과가 잘 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전자피가 들어있는 것들을 지금까지 즐겨 드셨다면 차전자피의 양을 좀 줄이거나 아니면 차전자피 외에 다른 그 기능성 그 식이섬유들이 같이 들어있는 것들로 선택해서 이렇게 바꾸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전자피가 들어있는 제품들 많이 드시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언급을 잠깐 해보았고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 프리바이오틱스의 대표주자 올리고당과 식이섬유, 식이섬유 중에서도 이제 수용성 식이섬유, 양질의 것을 이제 드시는 게 좋은데, 사과의 팩틴이라든지 귀리나 보리, 버섯에 많이 들어있는 그 베타글루칸, 이런 식이섬유들이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프리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거나 유익균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물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로 넘어가 볼게요. 자, 프로바이오틱스는 그냥 이 자체가 이제 장에서 유익한 활동을 하는 그 균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장에서 자라면서 건강에 유익을 주는 살아있는 균,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프로바이오틱스의 대표주자는 비피더스균과 유산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피더스균보다는 흔히 이제 유산균 제품을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대표가 되고요. 그렇다면 유산균과 비피더스균의 그 주된 작용은 뭐냐? 이런 것들이 장내에서 활성화가 되면 소화를 돕고, 그 다음에 미네랄 흡수를 촉진하고,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장내 유해균의 생장을 억제한다. 좀 평소에 생각했던 것들하고 많이 다르죠. 우리가 유산균을 먹으면 그 장내 유해균의 생장을 억제하고 유익균을 증식시켜준다. 요것만 이렇게 흔히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거기에서 어떤 생성되는 물질들을 통해서 이렇게 소화를 돕거나 미네랄 흡수를 촉진시키거나 면역력을 증진시키거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프리바이오틱스, 어떤 프로바이오틱스를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제 이 장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피부 질환에 어떤 도움을 주느냐. 그러니까 감기나 독감, 이거 후유증으로서 생기는 피부 발진뿐만이 아니라 아토피나 건선, 이런 피부 질환에 있어서도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거기에 점점 지금 접근해 가고 있어요. 자, 한번 더 들어가 볼까요? 자, 프로바이오틱스를 이제 응용하는 건데요. 자, 우리가 항생제를 주사로 많이 맞거나 아니면 이제 장복을 했을 때 막 설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항암 치료를 받다 보면 막 그냥 거의 하루 종일 막 설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우리가 항생제라는 것이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수술을 할 때 염증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항생제가 없었으면 여러 수술들을 잘 할 수 없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하거나 우리 몸에 심각한 염증들이 생겼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항생제를 먹거나 주사를 투여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항생제를 이제 오랫동안 먹다 보면 이렇게 설사를 하거나 기운이 빠지거나 몸에 이제 무기력한 이런 증상들을 호소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이 항생제라는 것이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그 유해균들만 죽이는 게 아니라 유익균들도 살기 힘든 환경으로 만드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익균이 이제 죽다 보니까 이 장환경이 이제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유해균이 이제 득세를 하면서 이제 설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그 입냄새가 나는 경우에 보통은 충치가 있거나 구내염이 있거나 이럴 때만 입냄새가 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이 장내 부패가 있을 때 그 트림을 할 때도 냄새가 나고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면 막 구취가 심하고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좀 더 즐겨서 이제 잘 챙겨 먹어야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그렇게 입에서 구취가 난다든지 트림할 때 냄새가 난다든지 또는 변비가 있거나 이제 막 배가 팽창해서 뭐 임신한 것처럼 이렇게 불러진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 그리고 방귀가 막 그 냄새 나는 방귀가 너무 잦을 때 이런 경우 그리고 이제 질환으로 넘어가 보면 과민성 대장증후군 또는 궤양성 대장염 또는 크론시병 이런 질환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 그리고 평소에 여드름이나 습진, 알레르기가 이런 그 피부 질환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를 잘 챙겨서 드시면 좋은데요. 이제 평소에 그리고 우유를 드시면 막 소화가 안 되고 설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프로바이오틱스를 챙겨 드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칼슘제를 먹는데도 이게 흡수가 안 돼서 전혀 골밀도가 올라가지 않는 분들 이럴 때는 칼슘과 비타민 D 이것만 챙겨서 드시려고 하지 말고 좋은 유산균 제품을 챙겨서 드시는 것이 이제 칼슘의 흡수를 돕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데도 도움을 줘요.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를 챙겨 먹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는 직접 들어가 볼게요. 프로바이오틱스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유산균과 비피더스균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유산균에는 이제 두 가지로 또 나뉘어요. 동물성 유산균과 식물성 유산균 이렇게 나뉘는데요. 대부분은 동물성 유산균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좋다 나쁘다의 개념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먹게 되는 것은 동물성 유산균인데 오늘은 제가 이제 식물성 유산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이제 그 제품 또는 유산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 김치 국물을 좀 드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자, 일주일 동안 그 김치 국물을 몇 번이나 떠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한두 번이라도 이렇게 떠서 드셔본 분들이라면, 이거 생각보다 괜찮네? 라는 느낌을 가지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왜 제가 김치 국물을 드시게 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라도 김치 유산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동물성과 식물성 중에서 식물성 유산균,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김치 유산균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김치 유산균 중에서도 가장 센 놈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인데요. 제가 그 김치 국물 가라앉혀서 위에 맑게 뜬 것을 떠서 드시면 거기에는 김치 유산균이 23가지 이상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센 유산균이 이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이에요. 이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은 어떤 애냐면 이제 김치라든지 깍두기를 이렇게 발효를 시켜서 제일 맛있을 때 이렇게 이제 완전히 어떤 단계가 지나가면 셔! 막 이런 단계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 유산균이 가장 활성화된 상태를 조금 지난 거예요. 그 바로 직전에 깍두기 국물에서 이렇게 약간 실처럼 나오는 느른하게 나오는 그것이 바로 이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김치를 생거를 먹을 때는 생거를 먹는 대로 채소에 있는 그런 각종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지만 만약에 좋은 유산균을 우리가 이제
얻고 싶다면 이렇게 제대로 발효시켜서 그것을 되도록이면 길게 유지하면서 드시는 게 제일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런 건데요. 그런데 이 김치 유산균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어떤 광고에서 그런 게 나왔던데 막 이렇게 동그라니 풍선처럼 이렇게 캡슐을 쓰고 막 굴러가는 그런 광고 있었어요. 유산균은 우리가 아무리 먹어도 그것이 이제 위산이나 담즙산이나 이렇게 위 십이지장 이쪽을 거치면서 그냥 다 죽어서 이제 번식할 것이 없는 그런 상태로 소장, 대장에 이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김치 유산균은 얘가 스스로 이렇게 캡슐이 씌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위나 그 십이지장을 거치면서 죽지 말라고 캡슐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장까지 도달시키는 것을 광고했던 건데 이 김치 유산균은 그냥 스스로가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 덱스트란이라는 그런 성분에 의해서 코팅이 되어 있어서 위산이라든지 담즙산 이 환경에서도 죽지 않고 그냥 스스로가 소장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에서 막 증식을 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죽어서 이것이 사체가 떠내려가면 대장에 가서 비피더스균의 먹이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김치 유산균의 특징이라 하면 스스로가 코팅이 되어 있어서 위나 그 십이지장에서 죽지 않고 소장까지 이르를 수 있다. 이런 가장 큰 특징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당연히 이 김치 유산균도 유산균이니까 유산균의 유산을 다른 말로 하면 젖산이에요. 그러니까 유산균이 이제 이렇게 분해가 되면서 젖산을 만들어내거든요. 이 젖산이 이제 산성 환경으로 만들면서 그 유해균들이 산성 환경에서는 잘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해균들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이 이 유산균을 먹으면 젖산이 생기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젖산을 생성하는데 그런데 이 젖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유기산이라든지 아니면 박테리오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테리오신은 그냥 천연 항생물질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그냥 항생제를 먹는 것처럼 그런데 유익균을 막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유해균을 괴롭히고 유익균을 도와주는 그런 천연 항생물질이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물질들을 만들어내고요. 그 외에도 아밀레이스나 프로테아즈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그 탄수화물이라든지 녹말이나 단백질을 분해시키는 그런 소화 효소를 여기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유산균이 소화에 도움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효소들을 만들어내고요. 그 외에도 그러니까 장에 그 해로운 여러 가지 페놀이라든지 아니면 암모니아 이런 것들을 전혀 생성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니까 유해균들은 억제하고 유익균들만 도움을 주는 이제 이런 역할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자 김치 유산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유산균의 이제 두 번째, 이제 비피더스균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냥 비피더스균도 유산균이라고 이렇게 통칭해서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사실 엄격하게 구분을 하면 유산균과 이제 비피더스균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고, 이제 유산균과 이제 비피더스균인데 그냥 비피더스균도 흔히들 그냥 유산균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구분을 해보면 이 비피더스균은 유산균보다 훨씬 센 애예요. 비피더스균이 요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다면 유산균이 요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다면 비피더스균은 이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데요. 자, 유산균은 위나 십이지장을 거쳐서 소장에 가서 막 증식을 해요. 증식을 한 다음에 거기서 죽어서 그 사체가 대장까지 떠내려가서 대장에서 그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비피더스균은 그냥 장에 머물러 있는 유익균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비피더스균 자체가 그냥 장에서 유익균인데 그 유익균을 보태주는 거죠. 그래서 그 힘을 훨씬 크게 발휘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왕이면 비피더스균이 들어있고 유산균도 같이 들어있는 걸 먹는다면 비피더스균을 직접적으로 넣어주기도 하고 또 비피더스균이 더 증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산균도 들어가는 거고 이제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으면 더 좋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비피더스균은 그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그 유산균이 그 장에 가서 주로 유산을 만들어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비피더스균은
젖산뿐만이 아니라 초산을 만들어내요. 그냥 딱 들어도 알겠죠. 초산은 이 젖산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 산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해균을 억제하는 힘이 훨씬 강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장의 연동운동이나 장의 면역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작용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 모유를 먹여라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모유를 먹고 자라는 아이들은 설사를 잘 안 해요. 그리고 황금변을 노랗게 잘 보고요. 그런데 모유를 먹지 않고 이제 기타 그러니까 분유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먹고 자라는 아이들은 설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분유에는 이 비피더스균이 많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설사를 하는 경우라면 이 비피더스균을 조금 더 강화한 이제 그런 분유를 먹이기도 하는데요. 그 모유를 이제 먹고 자라는 아이들은 이 장내에 비피더스균이 굉장히 많이 이제 살아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비피더스균의 번식을 촉진시켜주는 작용이 굉장히 센 애가 하나가 또 있어요. 그게 N-아세틸 글루코사민이라고 하는 필수당이에요. 이 N-아세틸글루코사민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릎이 아플 때 그 연골 재생을 하는 데도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두 번 이상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제가 언급을 하는데요. 이 N-아세틸글루코사민이라는 필수당이 이 비피더스균의 증식을 도와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릎 연골을 재생시켜줄 때도 근데 나는 장 환경도 안 좋아. 그리고 뼈도 약해.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드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N-아세틸글루코사민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을 드심과 동시에 또 이제 유산균 제품 같이 드신다고 하면 무릎도 좋아지고 장 환경도 좋아지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내 건강에 따라서 무엇을 챙겨서 드셔야 될지 이제 이해가 가실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평소에 독감이나 백신 후유증 또는 어떤 질환으로서의 피부 발진이 계속 있어 왔다면 이런 분들은 장 환경이 좋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자, 피부 발진뿐만이 아니라 소화를 돕기 위해서 제가 김치 유산균을 먹으면 그 김치 국물을 드시면 소화 기능에도 좋다 말씀드렸죠. 이렇게 소화 기능을 돕기 위해서도 그리고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피부 발진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또는 치료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장 환경이 개선되는 것이 우선이다. 자, 오늘 이런 말씀 드렸어요.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덧붙일 말씀이 있어요. 제 김치 유산균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유산균이 소장에 가서 막 증식을 해서 이제 대장으로 이제 죽은 상태에서 대장으로 내려간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증식을 하는 가운데 증식을 한다? 그러면 거기서 물이 생겨나고 가스가 생겨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유산균을 먹으면 막 배가 더 이렇게 가스가 차고 그리고 꼬르륵 자꾸 물소리가 나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일 때는 그것을 그냥 좀 참고 지나가다 보면 다 극복이 돼요. 그런데 이 증상이 너무 심해서 괴로운 분들은 생균이 아니라 사균을 드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균, 사균 그러면 살아있는 균이 막 훨씬 좋을 것 같잖아요. 물론 대개의 경우는 효율적이에요. 생균을 10마리만 먹어도 그것이 증식이 되면 100마리, 1000마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배에서 꼬록 소리 난다 아니면 가스가 차서 배가 아프다 이런 증상들이 심하신 분들은 사균으로 만든 그런 유산균 제품이 또 있거든요. 그런 걸 드시면 돼요. 다만 사균으로 된 것은 유산균의 그 마리 수가 굉장히 많아야 되는 거예요. 생균은 뭐 75억 마리 이렇게 들어있다면 사균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이 뭐 이제 150억 마리 뭐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 그런 제품을 드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런 불편함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팁을 드렸고요. 오늘은 장 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부 질환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소화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 면역력이 떨어져서 고민이신 분들, 그리고 평소에 장이 안 좋아서 변비가 있거나 설사가 있거나 어떤 질환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